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장성남 시인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 그 시인들마다 자화상 쓴 사람 뭐 10명 넘어요. 제목이 자화상인 거. 근데 윤동주 자화상이 유명해서 교과서에 나오는데 장성남 자화상하고 비교해서 뭐 숙제 내라고 하는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장성남 어떤 교과서에 나왔나 보죠. 그래서 포인트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봅니다. 자화상. 자화상이 이제 자기를 그린 거예요.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 상황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백처럼 본인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무새 같은, 이게 직유법인데, 무새 같은 꿈을, 그러니까 이 꿈 자체는 소포트하고 말랑말랑한 건데, 이걸 굉장히 단단하게, 무새다, 쇳덩어리다, 강철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단념시킬 수 없어서, 이게 다는 끊을 자인데, 이 쇠가 끊기가 쉽지 않죠. 단념하고 쇠하고 연결돼서, 단단함을 얘기하고 단념시킬 수 없어서, 구멍난 속옷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구멍난 속옷이라니까 속옷이죠. 본질, 본인의 모습. 구멍나는 가난하다는, 가난한 삶을 드러내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여행 가방인데 커다랗게 뭔가 오래 입고 싶고 많이 넣고 싶죠. 여행 가방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행 가방에 속옷이 하나밖에, 구멍난 속옷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게 뭐라고? 종자는 뭐냐면 씨앗이에요. 다음 해에 농사를 위해 쓸 그 녹두, 쌀도 아니고 녹두 한 자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뒤주가 뭐냐면 쌀 같은 거 넣어놓는 이렇게 나무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가방도 아무것도 없죠. 뒤주에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행 가방의 커다란 이유는 뭐예요? 뭔가 오래 꿈꾸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이유고, 뒤지는요,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종자로 쓰는데 종자를 먹으면 내년에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자, 금음달, 달빛만 잠깐. 금음이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나와요. 가슴에 걸렸다. 그럼 가슴이 뭐라고요? 달빛을 보고 싶어요. 밝음을 보고 싶어요. 빠져나가는 동그란 문고리가 있죠. 문고리에. 이걸 통해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럼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 이것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고, 이건 먹고 사는 생존이고, 이것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 거고.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 이거는 문고리니까 인간관계, 사람과의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요건 본능의 생존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꿈꾸는 여행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여행 가방도 텅 비었고, 뒤쪽도 텅 비어있고, 동그란 문고리도 텅 비어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네요. 이 동그란 문고리에 달빛이, 금음달이 살짝 가슴에 걸렸다 빠져나가는, 요게 금음달빛만, 이게 시인의 가슴일 수도 있고, 가슴에서 느끼는 가슴일 수도 있고, 요 문고리를 가슴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인의 가슴이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자, 이렇게 텅텅 비었죠, 이렇게. 꿈은 간단한데 텅텅 비었죠. 나는 공허한 장식을 안팎으로 빛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허한 장식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공허한 장식이 아마 시일 가능성이 크죠. 식구. 삶을 꾸며, 공허와 장식해, 꾸미고 멋진 말로 써.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공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시어, 내가 표현하는 시어를 안팎으로 빛내고 닦고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뭔가 바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행도 바라고, 생존도 바라고, 그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바라지만, 무새 같은 꿈이 시인이 시를 쓰는 작업을 단념할 수 없어서, 그죠? 그게 이 시를 쓰면 이 알맹이들이 내 진실로 써가는 것 중에서 수많은 시어들 중에서
공허한 걸 다 닦고 다 버리고 남은 진실한 시어를 찾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찾으면서 시를 쓰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해요? 시를 쓰고 있는 뭘 얘기하고 그게 전제적인 상황. 자기 상황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꿈은. 그러니까 좋은 시를, 진실한 시를, 진솔한 시를, 아름다운 시를 쓰겠다는 그 목표를 단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 시를 쓰는 것들을 평가하면 사람들이 모두 외롭다는 것을 알았어도, 당연히 알죠. 모두 외롭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리즈먼이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지만 혼자 본인을 성찰하면 모두 외롭다는 것. 그걸 알아요. 알았어도,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산을 보고 하는 것이 모두 외롭다는, 이게 일상사 자체가, 일상 자체. 밥을 먹고. 근데 이걸 혼자 하는지, 여럿이 밥을 먹더라도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인생을 혼자 걸어간다는,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면,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산을 보고. 자, 밥을 먹고는 생존이고, 걸음을 걷고는 대인관계일 수 있고, 산을 보다는 건 이상을 꿈꾸는 것일 수 있죠. 네. 대응을 하자면 밥을 먹고는 요 종자 얘기고 걸음을 걷고는 요거 문고리 얘기고 산을 보고는 이렇게 커다란 여행 가방. 이해되세요? 네. 모두 외롭다. 이거 모두 외롭다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외로운지. 결론을 쓰고 설명하는 스타일로 써나간대, 두 단원을. 그러면 무쇠 같은 꿈을 단련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모두 외롭다는 것을 알았어도 은하수야 새털구나 어디만큼 가느냐 뭐 이렇게만 읽어도 전체 시가 연결이 돼야겠죠. 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꿈이 있어서 외로운 걸 알면서도 시를 쓰고 있는데, 자, 은하수야 새털구나 어디로 가느냐, 나 외로운데 좀 얘기 좀 하자, 아니면 자연아 나랑 교감 좀 하자, 호흡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죠. 저 빈 잔디밭을 굴러가는 비닐봉지 같이. 그럼 이게 비닐봉지가 왜요? 문명이죠. 문명. 비닐봉지. 빈 잔디는 자연이에요. 자연과 문명 둘 다를 말하는 것 같지. 비닐봉지는 밀고 가는 바람같이. 이거 자연이죠. 외로운 줄 알았어도 그 외롭죠. 이 비닐봉지 이거 모는 게 이게 쓸모 있어요? 쓸데 없어요? 쓸모 없고 쓸데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바라보잖아. 또 누군가는 그런 거 알았어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한 줄이죠. 이거 이렇게 외롭다는 걸 알았다. 설명하는 것도 한 줄. 이 모두 외로운 사람이 빈 잔디밭에 아무도 없는 빈 잔디밭에 비닐봉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도 한 줄.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걸 외로운 줄 알았어도, 그걸 압축해서 알았어도 하고 쓰는 거예요. 요 알았어도 이 세 줄을 전부 다 여기서 알았어도 이렇게 썼어요. 뭘 알았어요? 다시, 사람은 외로운 존재라는 걸 알았어도. 그럼 이거랑 요거랑 바뀌었죠. 도치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알았어도, 그러면서 새롭게. 모종한 들깨처럼. 들깨는 뭐라고요? 꼭 필요한 조미료. 이해되세요? 네. 새로운 식물. 들깨처럼 풀 없이 흔들리는, 그러면 새로 모종했으니까 주변에는 풀도 없죠. 네. 혼자서 있죠. 새로운 거. 새로운 언어의 씨앗, 새로운 시를 심었죠. 이해되세요? 네. 또 다시 반복하게 뭘 느껴? 외롭다고. 인간이 외롭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고독하고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거. 그럼 시를 쓰는 작업이 지독하게 외로운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공허한 말장난한다고 그러지만 뭔가 시를 쓰는 작업은 그냥 뼈를 깎아갖고 쓰는 거야. 뼈를 깎아갖고 놓는 거야. 그만큼 힘든 작업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본 게 뭐 특별한 거 봤어요? 아니잖아. 아주 일상적인 걸 보면서 지독하게 내 본질을 찾아가지고 그걸 써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은하수야, 세톨구르마. 어디만큼 가느냐? 왜? 은하수 흘러서 저 끝없이 가 있죠. 세톨구름 어딘지 모르게 끝없이 가다가 사라지죠. 이런 지향성을 가진 것처럼 베거밴드처럼 함께 흐르고 싶다. 그런데 이 밴드, 베거밴드 이건 또 찾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은하수 따라서 세톨구름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되죠. 네. 함께 흘러가고 싶다. 그럼 뭔가 끊임없이 어디인가로 흘러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 이건 전제죠. 이거는 뭐라고요? 땅이죠. 땅, 내 주변. 네.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죠. 네. 됐어요? 자, 만도린처럼 외로운 삶. 그럼 이게 뭔지 몰라세요. 외로움의 설명이야. 고드름처럼 외로운 삶. 요게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것도 설명이야. 그러면 만도린 찾아봐야겠죠. 베거밴드 찾아봐야 되고 고드름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거밴드 뭐라고 했죠? 베거밴드. 베거밴드 블랙야크 베거밴드 이렇게 나오네? 네, 베가본드라고 합니다. 베가본드? 본드, 베가본드. 예문보기, 베가본드, 지역 카페, 선생님, 라이딩 일기. 뭐 이런 거 나오네? 베가본드 뭐지? 뜻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명사다. 베가본드. 이렇게 나오네? 베가본드라고 한번 쳐보시는 게. 볼까요? 베가본드. 뭐라고 치라고? 베가본드. 방랑자. 베가본드.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방랑자처럼 흐르고 싶다. 그러면 나는 방랑자 이런 뜻이네요. 그럼 만도린하고 뭐 찾아야 돼요? 고드름. 만도린이 왜 외로워? 이건 해. 이 음악 소리가 방랑자들이 이걸 연주했을 가능성이 크겠네. 그죠? 네. 그러면 이 외로움을 달래면서 방랑자들이 많이 연주하는 악기일 가능성이 크겠네. 그죠? 네. 응? 만돌린. 근데 또 그럼 고드름은 왜 외로워? 추울 때 혼자 매들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혼자 점점점 녹고 사라져?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마우스가 외롭다고 생각해요. 왜 외로워요? 혼자 아무도 안 오는데 딱 클릭하고 글 쓰고 그래서 커서가 막 움직이는 게 굉장히 외로워. 본인은 볼펜이 외롭죠? 혼자 꽂혀서 맨날 이렇게 혼자 써나가고 누가 대신 써줄 수 없고. 이해됐어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외로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죠? 무쇠 같은 꿈, 아름다운 시를 쓰겠다는 무색한 꿈을 단념할 수 없어서 어쩌면 공허할 수도 있겠지만 안팎으로 빛내고 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인의 삶에 대해서 써놓고 이 시인이 이렇게 삶 속에서 쉽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죠? 네. 이렇게 여행 가방처럼 은하수 세털구리처럼 방랑자처럼 만돌림처럼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면 녹을지언정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써줬다. 네, 동아쌤입니다.